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부터는 우리가 파생 상품에서 마지막 25단원 부분을 새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새로 25단원을 공부를 하기에 앞서서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많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배우실 텐데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는 목적을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차익거래,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투기인데요. 우리가 해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셨듯이 내가 어떤 언더라인 에셋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격이 오르는 것이 걱정이야. 그러면 파생상품 포지션을 잡을 때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파생상품을 이용을 하면 그 두 개를 똔똔 쳐서 해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해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개인 투자자들이 언더라인 에셋으로 석유와 관련 있는 거를 가지고 있다던가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언더라인 에셋이 없는 상태에서 원유 선물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배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파생상품의 거래 목적 세 가지 중에서는 투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금융당국에서 개인들이 이 원유 선물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 올려놓으신 것을 보시면 이게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유 선물 ETF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원유 선물 ETN에도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요즘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ETF와 ETN의 차이점에 대해서 나와 있고 ETN의 경우에는 ETF와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리율 같은 게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라는 설명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유 선물 ETN과 관련한 최근의 이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기사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관심이 있으시거나 시간이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상품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투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5단원으로 돌아와서 25단원 부분을 새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단원은 특별히 옵션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1을 보시면 풋콜 페니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선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주가가 내가 만약에 주식을 언더라인 에셋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주식 가격 떨어지면 내가 걱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주식 가격 떨어질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풋옵션을 사두면 주식 가격이 떨어져도 나는 걱정이 없겠죠. 그래서 일종의 주식 가격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에셋을 가지고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플러스 그 언더라인 에셋에 대한 풋옵션을 롱하는 것을 어떤 투자 전략이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하나를 내가 110을 주고 샀다. 그러면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쨌든 주주가 된 거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 행사 가격이 105달러인 풋옵션을 하나 샀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5보다 밑으로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그냥 105를 받고 주식을 넘길 수가 있는 거니까 105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이 풋옵션의 만기는 1년이고 이 풋옵션을 사는데 들어간 돈을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 프리미엄이 5달러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옵션을 사는데 5달러 썼고 주식 하나 사는데 110을 썼으니까 내가 총 투자한 금액은 115달러인 거죠. 그리고 이 투자자가 1년 동안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뒤에 팔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 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1년 뒤에 주가가 125, 120, 115부터 90 되는 경우에 풋옵션의 가치와 그리고 총 가치, 그래서 내가 입는 총 이익 혹은 손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투자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주당 가격이 105보다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나는 풋옵션을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1년 후에 마이크로소프트 한 주당 주식 가격이 100이 됐어. 그러면 그때는 풋옵션의 가치가 105 빼기 100해서 5. 그 다음에 요 95가 된 경우에는 100 행사 가격 105 빼기 95 해서 10. 요 90인 경우에는 행사가 105 빼기 현재 주식 가격 90 해서 15만큼이 풋옵션에서 이렇게 나는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제 플러스 나는 어쨌든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105, 0을 합치면 105, 그 다음에 100과 5를 합치면 105, 95와 10을 합치면 105, 90과 15를 합치면 105. 그러니까 언더라잉 에셋에서의 이만큼 가치를 나는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풋 옵션에서 나는 이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총 가치는 어쨌든 주가가 10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나는 어쨌든 그냥 나는 105가 나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경우에 내가 투자한 115만큼에서 105를 뺀 마이너스 10만큼의 손실만 나는 나게 되는 거예요. 최대. 주가가 얼마만큼 떨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때문에? 내가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투자 전략을 썼기 때문에. 물론 주가가 오르게 되면 풋옵션의 가치는 그 경우에 없게 되겠고 대신 주가가 오르는 것에서 나는 이익은 계속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투자 전략이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하고 우리가 표에서 보신 것처럼 이 경우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쓰는 경우에 날 수 있는 손실, 아까 예시에서는 총 10달러가 최대로 날 수 있는 손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텍티브 풋은 뭐 한 거야? 나한테 날 수 있는 손실을 제한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때 쓰는 전략이 프로텍티브 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투자자의 아까 경우에는 행사 가격이 105인 풋옵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행사 가격이 105인 풋옵션보다 행사 가격이 뭐 110, 115, 120인 풋옵션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옵션 프리미엄, 옵션 가격이 비싸지게 되겠죠. 왜? 주식 가격이 더 떨어지더라도 나는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그만큼의 돈을 더 주고 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거를 대안 전략이라고 말을 그냥 해주고 있는데, 이제 이 전략도 앞에 프로텍티브 풋처럼 어떤 이름이 있습니다. Fiduciary Call이라고 하는 투자 전략인데, 이제 그것은 우리 교과서 범위는 넘는 거고, 나중에 어떤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파생상품과 조금 심화된 공부를 하게 되신다면 이제 그때 피듀셔리 콜이라는 이름을 이제 접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거냐면 아까와 마찬가지 똑같은 초기 투자금 115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하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하나 콜옵션을 하나 산다. 그런데 이 콜옵션의 만기는 똑같이 1년 뒤고 행사 가격과 또 아까와 똑같은 105라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콜옵션의 옵션 프리미엄은 15다. 그러면 내가 총 가지고 있었던 돈이 115니까 옵션 사는데 쓴 15를 빼면 100만큼이 나한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0만큼을 무위험 자산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자. 그리고 이 무위험 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무위험 이자율은 5%라고 하자. 그래서 내가 지금 100을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100이 1년 뒤에 무위험 이자율로 불어나서 1.05를 곱하게 되면 1년 뒤에는 105가 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1년 뒤에 주가가 90부터 125까지 나와 있고 콜옵션의 가격이 각각 나와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105였기 때문에 105로 1년 뒤에 주가가 끝난다면 그 경우에는 콜옵션을 행사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0이고 만약에 1년 뒤에 주가가 110으로 끝난다면 콜옵션을 행사한다 라고 하면 110 빼기 105 해서 5 115인 경우 115 빼기 105 해서 10 120 빼기 105 해서 15 125 빼기 105 해서 20의 옵션 가치를 각각 콜옵션의 가치로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위험 자산에 투자한 100은 주가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이거를 물가상승이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다고 했죠. 그래서 100을 넣었어. 그러면 이 주가는 어떻게 되든 나는 무조건 5%를 먹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나는 무위험 자산에서 1년 후에 105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서의 가치와 무위험 자산에서의 가치를 합하면 내가 갖고 있는 총 가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합하면 125, 요것과 요것을 합하면 120, 요것과 요것을 합하면 115, 계속 요것과 요것을 합치면 110, 그리고 여기서부터 밑으로는 105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보셨던 프로텍티브 풋 투자 전략에서의 총 가치와 이 대안 전략에서의 총 가치가 지금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요 총 가치와 요 총 가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 전략, 앞에서 본 프로텍티브 풋 전략하고 요 대안 전략의 가치는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1년 뒤 기준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곳을 현재 1년 전 시점으로 끌고 오더라도 일치해야 되겠죠.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차익 거래가 발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과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안 전략을 결국 가치가 같을 것이다. 즉 프로텍티브 풋에서 주식 하나 사고 혹시 이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걱정되니까 풋옵션 하나 사두는 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과 앞에서 살펴본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그곳에 콜옵션 하나 사뒀던 전략은 서로 같더라. 총 가치가 같더라. 그래서 이러한 등식, 요 주식 플러스 풋옵션은 콜옵션 플러스 무위험 자산과 같은 등식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주식을 S로 표시하고 풋옵션을 P, 그 다음에 콜옵션을 C로 표시하고 무위험 자산의 현재 가치를 present value 행사 가격 이렇게 표시해서 S 플러스 P는 present value E 플러스 C, 그래서 이러한 것을 put call parity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풋콜 페리티라는 것에 대해서 요렇게 이 풋콜 페리티는 요렇게 나온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뒷부분으로 조금씩 가면서 풋콜 페리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풋콜 페리티는 어떻게 나온 거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로텍티브 풋 전략을 쓰든 제한 전략을 쓰든 같은 결과를 줄 것이다. 그래서 S 플러스 P는 C 플러스 PV의 2와 같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일반화한 것이 풋콜 페리티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 달 동안의 무위험 이자율이 0.5%, 행사 가격이 40인 콜옵션의 가격이 4달러다. 그리고 같은 행사 가격인 풋옵션의 가격이 3달러, 그리고 이들의 만기는 3개월이다. 그러면 주식의 가격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P와 PV2와 C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S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는 앞에서 배운 풋콜 페리티를 이용해서 주식 가격 S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풋콜 페리티에 각 정보를 넣어보면 행사 가격이 40이라고 했으니까 40 나누기 만기가 3개월이었으니까 1.005의 상승 플러스 그 다음에 콜 가격이 4달러 그리고 풋 가격이 3달러 이렇게 하면 이 언더라인 에셋 즉 주식의 현재 가격이 40.41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 즉 무위험 자산, 콜옵션, 풋옵션, 주식 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의 값을 알면 하나의 값을 이 풋콜 페리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풋콜 페리티는 결국 무위험 자산, 콜옵션, 풋옵션, 주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접하시니까 어려우니까 예제 25.1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S가 60이고, 만기가 6개월, 그 다음에 행사 가격 2가 70인 콜옵션의 가격 C가 2다. 그 다음에 한 달간의 무위험 이자율이 0.4%, 한 달간의 무위험 이자율이 0.4%, 만기가 6개월, 그 다음에 행사 가격 2가 70인 풋옵션의 가격 P가 얼마이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S, present value 2, C가 주어져 있고 P만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보를 풋콜 페리티에 넣어보면 행사 가격이 70이라고 했고 한 달의 무위험 이자율이 0.4인데 만기가 6개월이라고 했으니까 행사 가격 70 나누기 1.004의 6승 6개월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콜옵션의 가격이 아까 2달러 그 다음에 주식의 가격이 한 주당 60달러 그래서 결국 P를 구해보면 10.34가 풋옵션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같은 행사 가격 70인 콜옵션의 가격은 2달러인 거고 같은 행사 가격 70에 대한 풋옵션은 10.34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같은 행사 가격에 대해서 주식에 대한 옵션인데 콜옵션보다는 풋옵션의 옵션 프리미엄, 옵션의 가치가 옵션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25.2번 예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풋콜 페리티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당 주식 가격이 110이고요. 만기가 1년이고 행사 가격이 주식 가격과 같은 그러니까 110인 콜옵션, 풋옵션의 가격이 각각 15랑 5라고 하자. 이 세 가지의 값을 이용해서 위험이 없는 투자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풋콜 페리티를 이용해서 각각 S, P, C 정보를 집어넣으면
주당 가격 S가 110, P와 C 값이 각각 5와 15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레젠트 밸류 E 행사 가격이 10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세 가지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 요 S 플러스 P 빼기 C에 투자를 하는 것이나 프레젠트 밸류 E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사 가격의 현재 가치가 100, 그리고 그 행사 가격이 1년 뒤에 이게 11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무위험 이자율은 이 경우에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하나 사고 풋옵션 하나 사고 콜옵션 하나 발행 혹은 판매하는 투자 전략을 쓰는 것이나, 왼편에서 무위험 자산에 지금 100을 투자했다가 무위험 이자율로 10%를 1년 후에 먹어서 110으로 먹는 것이나, 이 왼편의 투자 전략과 오른편에 있는 투자 전략이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풋콜 페리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한 달, 6개월,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복리가 좀 이산적으로 디스크릿,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다라고 살펴보았었는데, 만약에 1년 안에 복리가 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극단적으로 발생한다, 영원히 발생한다 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E라는 익스포넨셜의 앞을 딴 E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을 공부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하시게 되면 익스포넨셜 E를 파생 상품에서 많이 쓰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익스포넨셜의 경우에 미분과 적분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파생 상품에서는 요 익스포넨셜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파생 상품을 처음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요거를 상황을 바꿔서 오게 되면 그냥 요렇게 변하는구나 까지만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장에서 그 1년 안에 복리를 한 번 하는 것보다는 2번, 3번, 뭐 6번 복리를 많이 할수록 실효 연이자율이 올라간다. 그래서 즉 표시 이자율과 실효 이자율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6단원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매 순간 뭐 1초 아니면 뭐 0.1초마다 복리가 발생을 한다고, 복리가 된다고 하자. 그러한 경우를 연속 복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00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연간 6%의 연속 복리 이자율을 취한다면 1년 뒤에 얼마 될까? 2년 뒤에 얼마 될까? 라는 것이 물음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연속 복리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을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고, 살펴보면 만약에 100을 투자했고 연속으로 이렇게 복리를 하게 되면 실질 실효 이자율이 6.184%, 그래서 100년 뒤에는 이렇게 106.18로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한 칸 더, 1년 더 복리를 해줘서 112.75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연속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조금만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부분 페이지보다는 이 페이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속인 상황, 연속인 환경 안에서 현재 가치도 구할 수 있고 미래 가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 만약에 미래 가치를 구한다고 하면 원금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이자율 곱하기 만기, 이렇게 미래 가치를 계산을 쉽게 할 수 있고, 현재 가치를 계산한다고 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속 복리 이자율이 6%야.
그리고 100년을 내가 원금으로 투자하고 2년 뒤 미래가치 계산하고 싶어. 그러면 잘 보세요.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0.06 곱하기 2년이니까 2승 해서 이 익스포넨셜 요 부분은 그 공학계산기에서 익스포넨셜 버튼을 눌러서 계산을 하시면 연속복리인 상황에서 2년 후 미래 가치가 112.75로 커지는구나 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앞에 페이지보다는. 그리고 반대로 현재 가치를 구한다라고 해보자. 그래서 연간 연속복리 이자율이 8%, 만기가 5년, 그리고 그 만기 때 5년 뒤에 받을 돈이 15,000이다. 그러면 연속복리 상황에서 현재 가치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15,00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08의 5승을 하게 되면 5년 뒤에 받을 15,000이 지금 연속복리인 상황에서는 지금 가치로는 1054.8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연속복리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랑 차이점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칠판에 써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보시던 페이지에서 이자율이 6%, 그다음에 그리고 2년 미래 가치. 요 경우를 연속복리인 상황에서는 100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0.06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했었고 그 결과 112.75 값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연속인 상황에서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산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100 곱하기 1.06의 2승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산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학에서는 이거를 이산이라고 하고 요 지금 교과서에서 새로 말하고 있는 것을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값을 100 곱하기 1.06의 2승을 하면 요렇게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속복리 이자율이 8%다. 그리고 이자율이 8%다. 그리고 5년 뒤에 받을 미래 가치가 15,000이다. 그러면 연속인 상황에서는 15,000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0.08 곱하기 5승 이렇게 하면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할 수 있다. 이 전까지 우리가 이거를 1년에 한 번 복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산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쉽게 나누기를 할게요. 옷은 이렇게 우리는 현재 가치를 이전까지는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년에 한 번 복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이산인 경우에. 그래서 요거 근데 같은 표현이 요렇게 표시해도 요거랑 같은 표현이죠. 그쵸? 그쵸? 맞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요렇게 이산인 상황을 가정을 했었고 교과서에서는 요렇게 복리가 매 순간순간 그러니까 매 초마다 진짜 뭐 0.1초마다 1초마다 계속 발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연속 복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예제 25.3을 통해서 한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자율이 9%이고 연속복리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6개월 뒤에 받을 500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시오. 그러면 6개월이면 1년의 반이니까 0.5년인 거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냐면 500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09에 0.5 혹은 이렇게 2분의 1을 하게 되면 현재 가치가 478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요 풋콜 페리티, 프로텍티브 풋 투자 전략을 쓰던, 즉 주식 하나 사고 풋 옵션을 하나 사는 것은 대안 전략, 즉 콜옵션을 하나 사고 무위험이자율에다가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과 요 투자 전략과 요 투자 전략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풋콜 페리티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는 이산일 때, 그러니까 복리가 1년에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딱딱 떨어질 때 요렇게 풋콜 페리티를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연속인 상황으로 바꿔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넣어서 이렇게 풋콜 페리티 표현을 바꿔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아까 배우신 것처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T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게 연속에 대해서 표현을 해본 풋콜 페리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1년에 한 번 초과로 복리를 하게 되면 치료이자율과 표시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실효 무위험이자율이 8%로 요 왼편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표시이자율을 오히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Q를 구하면 되는 것인데 Q를 구해보면 7.7%, 즉 표시이자율은 7.7%인데 이게 연속 복리, 즉 매 순간마다 복리를 하기 때문에 실효이자율은 8%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익스포넨셜에다가 양변에 ln을 이렇게 씌우게, 여기서 이렇게 올 때 ln을 씌우게 되는데 이 ln은 공학계산기에서 ln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제 25.4 부분을 마지막으로 같이 보실게요. S 값이 30이다. 그리고 만기가 3개월이다. 그리고 행사 가격 E가 25인 콜옵션 C 가격이 C가 7달러다. 그리고 이와 같은 풋옵션 가격 P가 1달러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져 있지 않은 것은 연속 복리인 상황인데 무위험이자율 R 값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연속 복리인 상황에서의 풋콜 페리티 식을 이용을 하고 각각 S, P, 그 다음에 C, 그리고 여기 25라는 행사 가격, 그리고 만기까지 다 집어넣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식을 약간 정리를 하면 여기까지 계산을 우리가 해올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여기 넘어오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학계산기에서 ln이라는 것을 양변에 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ln을 하게 되면 이 ln과 익스포넨셜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남게 되면 마이너스 없애게 되면 결국 R 값은 16.33%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부수적으로 이 무위험이자율이 16%나 된다, 17%나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높은 무위험이자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이번 동영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